임신 16주입니다. 의사의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17살. 제 딸아이의 배가 불러오고 있었다는 걸 저는 왜 몰랐을까요? 17살 딸의 임신.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 순간. 제 입에선 비수 같은 잔소리가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선택이 하나의 무너진 인생을 어떻게 다시 일으켰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사고 친 아이를 수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의 진정한 안식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진료실을 나서는 딸의 어깨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가냘펐습니다. 손톱이 살에 박힐 정도로 옷자락을 움켜쥔 그 아이를 본 순간 화보다는 안쓰러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나보다 이 아이가 훨씬 더 무섭겠구나.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있어. 집에 돌아와 건넨 따뜻한 우유 한 잔. 그 온기 덕분이었을까요? 딸은 눈물 섞인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같은 반 남자아이. 그리고 괜찮을 줄 알았다는 그 가슴 아픈 무지함. 잘못했으면 고치면 돼. 지금은 해결이 우선이야. 여러분, 만약 제가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아이를 내쫓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제 딸은 오늘 제 앞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간 미친 듯이 병원을 수색했습니다. 단순히 수술을 잘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의 영혼에 흉터가 남지 않게 해줄 심리적 지원이 가능한 곳을 찾았죠. 수술 후유증에 대한 두려움도 컸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더군요. 신체적 치료보다 중요한 건 비난받지 않았다는 안도감이라고요. 부모는 심판관이 아니라 가이드여야 한다. 수술 당일 수술실 문 앞에서의 일부는 1년 같았습니다. 성공적입니다라는 의사의 말에 비로소 숨이 쉬어지더군요. 그때부터 제 진짜 역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의 몸을 닦아주고 영양식을 챙기고 밤마다 악몽을 꿀까봐 곁을 지켰습니다. 딸은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상대 아이에 대한 원망 대신 책임이 무엇인지, 자신을 보호하는 법이 왜 중요한지를 차분히 가르쳤습니다. 감정은 충동이 아니야. 내 몸의 주인은 너란다. 퇴원 후 저는 학교에 반나절 휴학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 솔직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부탁드렸죠. 2차 피해가 없도록, 아이가 공부에 뒤처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요. 감사하게도 선생님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셨습니다. 1년 후, 딸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시련을 겪은 딸은 전보다 훨씬 성숙해졌습니다. 이제는 고민을 숨기지 않고 저와 공유합니다. 성적은 오히려 올랐고, 이제는 반에서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마음의 선생님으로 불린답니다. 엄마 그때 화내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딸의 이 한마디에 진한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큰 실수를 하기도 하죠. 그때 비난과 매질은 아이를 벼랑 끝으로 밀어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잘못을 마주하고 고칠 수 있도록 곁을 지키는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대처는 시련을 성장의 촉매제로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자녀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어느 부모님께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